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주식부자 양성소에서 아모그린텍 이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하고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성장이 계속 보여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밸류가 부담인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 100% 왔으면 자, 원금 정도는 빼놓고 보유하는 게 좋겠다 라는 관점이에요. 최근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슈도 하나 붙었어요. 이제 뭐 테슬라 수혜주라 그래서 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 미국에서 자, 200불 밑으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하락이 많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900불을 넘어가는 구간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자, 요 부분들이 있으면서 여기 납품을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지금 이제 또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고 이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이거는 공매도 해지 물량도 분명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과열 국면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좀 조정이 이제 조금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2차 전지 섹터도 함께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비중이 많이 없는 분들은 그럴 때를 기다려서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치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튀어주는 종목들이 있으면 밸류 체크를 해서 그냥 보유하고 갈 종목들과 또 어느 정도 챙겨가고 갈 종목들 그런 거를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드린 게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회원분들한테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자, 비중 10%에서 20%까지 채워보자. 그리고 막 이제 채워갔던 종목들이에요. 자, 반도체가 시장에서 전부 반도체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이거 사지 말고 요거 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2차 전지하고 헬스케어. 자, 회원분들한테도 이게 상반기에 움직이지 못해도 하반기에는 움직일 거다. 우리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담았던 종목인데 지금 생각보다 우한 폐렴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서 요렇게 순환매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빨리 움직였으니까 밸류가 부담이 되는 종목들은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자, 기다려보자 라는 쪽으로 2차 전지 관련 스탠스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식 분야 양성소 9번째 자, 100% 매도 사인 종목이었고요. 자, 아모그린텍 요 종목을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채팅으로는 추천을 드렸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추천을 안 드렸었냐면 주식 부자 양성소는 이제 이때 당시에 비중이 작았어요. 그리고 바른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많았어요. 2차 전지 섹터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더 담아가기는 조금 비중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못했던 종목이고요. 주식 부자 양성소에서는 자, 바투니에서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가 있고 한 종목들은 이거는 이제 눌림을 기다려보면서 이제 못 올라간 종목을 이제 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요 종목이 먼저 움직여줬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슈가 붙으면 줄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슈를 따라다니면 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고점에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 샀을까요? 이런 포지션들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신규 회원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런 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공포를 사는 겁니다. 주식은 공포가 있어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반도체만 본다. 자, 10월달에 19년도 10월달 뭐 이럴 때 전부 이제 반도체 얘기만 하고 반도체가 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 당시에 반도체 얘기만 하고 전부 반도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자, 2차 전지, 2차 전지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자, ESS 화재 막 요런 게 그 당시에 막 부각될 때란 말이에요. 이런 악재가. 자, 중국에서 무슨 뭐 전기차 회사들 망한다. 보조금 축소하니까 전기차 회사들 망한다. 그리고 뭐 ESS 화재 때문에 뭐
배터리 회사들이 뭐 이익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런 뉴스들이 계속 언론에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심을 억누르니까 자, 매수세는 줄어들고 자, 매도세만 몰리는 거죠. 매도세가 몰리는데 밸류 부담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는 이 매도세가 마무리되면 자, 수급이 조금만 들어가도 급등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포를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안 좋은 이슈가 막 있고 하면 불안해서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비중 관리를 해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공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때요? 비중을 관리해서 요 정도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비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포에 살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수익 경험들을.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공포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공포에 사면 이기는 이유는 계속 이야기를 했죠.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몰려요. 자, 매수세는 잠자고 이제 매수세는 없어지고 매도세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제 호재 요인이 있어. 호재 요인이 있고 무슨 뭐 뉴스가 있어요. 이슈가. 호재 이슈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비싸진단 말이에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슈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슈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비싸게 사요. 그리고 공포가 오면 어때요? 불안하니까 파는 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겠냐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호재 요인이 있을 때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들어가니까 단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거든. 요런 걸 한번 경험하면. 또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질 못해요. 오히려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거지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우를 범한다는 거죠. 우린 공포에 사고 악재에 사서 자, 싸게 사서 이슈가 붙으면 비싸지니까 줄이고 가는 거예요. 자, 아머그린텍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넌 뭐하는 회사니 보니까 회사는 굉장히 지금 보면 자, 성장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에요. 자, 전기자동차, 5G, ESS, 자, 차세대 IT, 환경에너지 다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미래산업이죠. 자, 요쪽에서 성장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 크게 붙을 수 있는 회사구나. 그럼 이제 숫자로 확인을 하고 가야 되죠. 자, 이 기업은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재 및 부품 분야의 퍼스트 무브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아모그린텍 홈페이지 가면 나는 퍼스트 무버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편입 사인을 냈던 시점에는 시총이 거의 한 1300억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왔죠. 자, 시총이 1300억대는 밸류 부담이 없는 기업이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자, 기업을 판단할 때 제가 밸류를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만 놓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성장 가치를 놓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자, 알고리즘이 따로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성장 섹터가 움직일 때가 있고 자, 가치주 섹터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가치주 섹터가 움직일 때는 가치주 섹터가 성장 섹터로 바뀔 때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밸류를 체크할 때도 어느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성장에 대한 가치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강의 영상을 전에 한번 올려드렸을 때는 그냥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요 종목은 놓고 보면 어때요? 자, 2021년도 추정치 보면 172억인데 야, 요걸 갖다 놓고 봐도 비싸. 그런데 이 기업은 자, 400억 매출하던 게 3년 만에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1000억 매출하던 게 3년 만에 3, 4년 만에 자, 곱하기 뭐 2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2018년도에 850억에서 자, 3년 만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곱하기 3. 그럼 어때요? 성장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때요?
자,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익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자, 성장 초입 구간의 기업들이에요. 자, 이런 사업들과 이익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는 눈에 보이는 거는 2년, 3년짜리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고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판단에서는 지금은, 자, 1년을 놓고 보면 비싸요. 그런데 3년을 놓고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리고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3년을 놓고 보면 비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버블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밸류가 부담되는 구간이니까 수익이 나 있는 부분에 수익은 덜어놓고 보자라는 관점인 거죠. 자, 분산 투자의 장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편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명성 TNS가 자, 스타트였어요. 첫 번째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수익 난 종목들,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이제 언급했던 종목이고요. 영상을 올렸던 종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아모그린텍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나오겠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많이 사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 구간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안 나온 종목들이라 그래갖고 이 기업들보다 안 좋은 기업들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데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도 요 종목은 테슬라라는 어떤 이슈를 붙여갖고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 거고, 요 이슈가 붙을지 안 붙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붙을 수도 있고 또 진짜 가치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적정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면 11,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편입을 한 구간에서.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간 거죠. 그럼 요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미래 가치를 산출을 해가지고 또 편입할 자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11,000원 밑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이제 어떤 악재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없으면 좋은 편입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1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고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이제 뭐 30% 폭락이 났는데, 자, 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또 그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분리막이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 분리막이라는 게 자, 마진이 굉장히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중국 기업들에만 거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회사면 완전히 안전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들에 쏠려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쏠려있기 때문에, 매출 포트폴리오가 이제 쏠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자, 중국 기업들이 지금 어때요? 보조금을 삭감하고 뭐하고 하면서 주소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이슈를 통해서 오늘 이제 한가가 나는데, 보면 그 이슈가 뭐냐면 대주주가 지분을 60% 갖고 있었는데, 자, 이 지분을 절반을 팔아버렸어요. 자, 이게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주주가 이거 팔았다 그러면 대주주는 무슨 생각으로 팔았을까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실적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고요. 또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유상증자를 받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뭐 자금 집행이 안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훨씬 더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를 했는데 대주주가 참여를 해요. 지분 30%를 참여를 해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는데, 뭐 참여를 많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데서 3자 배정을 받아버리면 어때요? 자, 주가를 싸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주주도. 대주주든가 아니면 관련 어떤 관련된 누구의 사람이든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대주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주주가 이거 주식을 이렇게 판 이유가 뭔지를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단기간에 돌릴 가능성보다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한참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5,000원인데 10,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12,000원이면 이 자리를 깰 수도 있다. 이 자리를 깬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편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회원분들 중에 요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던 분들은 요거는 그냥 갖고 가도 되고요. 요런 이슈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냥 갖고 가도 될 것 같고, 여기에 한번 줄여둔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세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자 줄여놓고 보자. 지금은 이제 밸류가 싸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드린 거고요. 자, 명성 TNS에 대한 이슈를 좀 이제 보면 심리를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 이런 걸 좀 가끔 찍어보는데,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야, 개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성 TNS 주가가 요새 진짜 최악이네요. 답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비중을 많이 실어둔 건 아니라 다행이지만 낙폭이 워낙 커서 타격이 있습니다. 자, 명성 TNS 때문에 오늘 돌겠네요. 한순간에 며칠간 수익을 날려먹었다. 아직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멘탈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왜 이런 글들을 쓸까요? 괜찮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왜 갖고 나왔는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명성 TNS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25,000원대에 들어갔는데 이거 회복할 수 있을라나요? 명성 TNS 주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막 우는 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25,000원 위면, 자, 이 구간이 이 구간. 요 구간에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 미래산업 어쩌고 제낙스였나? 뭐 어떤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요런 뉴스에 따라서 뭐 어떻게 돼요? 털리는 거예요. 지금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자, 이 공포스러울 때 이 기업이 이제 존속한다라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든가 아니면 3자 변경 증자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흐름들을 확인을 하고 담아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신규 편입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자, 요 구간에 샀는데 지금 20% 30% 빠져봐야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상장 폐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확인된 다음에 또다시 급반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왜?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고 신규 편입은 자,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공포들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매도 압력이 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도 압력이 세면 공매도도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흘러내리는 구간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왜 지분을 팔았는지를 예를 들어 공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유상증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발표된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종목을 사야 될 흐름은. 자, 실적 같은 부분이 흑자가 딱 찍히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이면 요거는 이제, 바닥이 보여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편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섹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2차전지 섹터를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는 그냥 보유 관점입니다. 지금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갈 필요는 없고요. 밸류 부담이 보여지는 종목들만 이제 차근차근 수익을 일부씩 챙겨가면 될 것 같고요.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2차전지 없음요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눌림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자, 이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테슬라가 900불에서 이게 반토막 났다, 400불 됐다, 500불 됐다, 요런 뉴스가 나오고 요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런 구간은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또, 자,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있어서 이제 부품 공급이라든가 뭐가 이제 막힌다든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자, 코로나 이슈로 생산에 어떤 문제가 되면 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 요것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을 기다려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보유해서 지금 흐름도 좋은데 미리 내릴 필요 없습니다. 밸류 매력이 있는 애들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밸류 판단이 어려운 종목들은, 자, 아모그린텍 요런 종목처럼 밸류 부담이 되는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밸류가 체크가 어려운 종목인데
주가가 이슈를 타서 급등했다 그러면 수익을 챙겨가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